역사는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 성품과 성품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은 일가 친척을 떠나서 호롤단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유대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겠죠.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도 없이 홀로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뭔가 주력 산업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았죠. 변두리의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첫 기회였을 것입니다. 우선 끼니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주어서 얼마만큼의 식량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라도 매달렸어야만 하는 것이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룻이 자원하여 일터로 나갔다는 것 주목할 만하죠.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갔던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재력이 풍부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던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묻죠. 저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이죠.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소개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멀리 낯선 곳에 와서 시어머니와 혼자 사는 여인. 보아스는 룻에 관한 이야기를 익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으므로 엘리멜렉 집안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왜 돌아왔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룻이 성실함으로 효성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여기저기 일자리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일해라.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나의 하인들이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 제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린 이 표현에서 룻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죠. 사실 그는 고향을 떠날 정도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앞으로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보아스에게 싫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적극적 삶의 태도에 대하여 감동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말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그날 보아스의 배려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이삭 줍기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었느냐라고 말이죠. 룻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 어떤 집안이 망했을 때 또는 후손을 잇지 못했을 때 그 집안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떠안아 그 집안을 위하여 책임을 다해주고 그 효과를 그 집안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제 역할을 다해준다면 자신의 집안에도 매우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집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다른 여러 곳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보아스의 가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앞으로 뭔가 아름답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갖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실한 사람과 배려 깊은 사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할 뿐이죠. 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일을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지위에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 흐뭇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하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 너무 멋진 일이 아닐까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